서승 여러분, 더 이상의 음악은 없다. 더 이상의 댄스도 없다. 그들이 들어왔다. 호에요 호에, 구리시 모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구리시의 열혈 청년 나대진이 진행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 자키 나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성모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조성모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오셨습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는 원래 원곡이 이문세씨 노래이신 거 아시죠? 방금 들으셨지만 조성모씨를 비롯한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참 신나고 기분도 무척 좋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럼 좋은 노래 듣고 좋은 느낌 가지고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리 메신저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셨겠죠?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 자키 나대진입니다. 구리 전통시장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어제까지 날씨가 너무 추웠었죠. 저도 어제 저녁에 밤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밖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더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오는 길에 보니까 편의점에서 초콜릿들을 많이 팔아서 무슨 날인가 했는데 오늘이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학생 여러분들 졸업식도 겹친 날이더라고요. 참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시간 코너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코너는 이가 튼튼 이가 탄탄. 이 코너에서는 토평동 장자목 공원 근처에 소재한 나인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 상식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만 귀 기울여 들으시면 건강하고 밝은 치아 지키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너는 소개의 주유소 시간입니다. 소개의 주유소 시간은 구리시에 소재한 모든 맛집, 멋집 등 다양한 점포를 소개해 드립니다. 구리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맛집, 멋집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맛집, 멋집을 제가 직접 선정하여 소개해 드리거나 청취자 여러분 요청에 의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집 한번 가보고 싶다,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코너 구리 동아리 시간은 구리시에 존재하는 모든 동아리, 클럽, 모임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인이 속하고 있는 모임이 소개되길 바라는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먼데이 키즈의 이런 남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먼데이 키즈의 이런 남자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코너 소개의 주유소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개의 주유소 시간은 구리 전통시장을 포함한 구리시에 있는 모든 맛집, 멋집 등 모든 점포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의 주유소에서 소개해드릴 가게는 구리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육회 공작소입니다. 제가 방송 중에 육회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육회 전문점을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구리 전통시장
곱창집이 많은 골목을 쭉 걸어 올라오다 보면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고깃집 육회공작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육회공작소는 들어가면 아담한 사이즈이지만 맛만큼은 최고라고 합니다. 육회 전문점인 만큼 육회도 팔지만 다른 메뉴들도 많이 있는데요. 육회공작소인 대표 메뉴로는 한우 육회 야끼니쿠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양도 푸짐하고 육회랑 야끼니쿠 3종 그리고 해산물도 조금 나와서 완전히 다채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야끼니쿠는 안창살, 토시살, 살치살 이렇게 나오는데요. 육회공작소에는 테이블마다 조그만한 통과 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끼니쿠를 구워 먹는 불판이라고 하네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신기해 하신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한 통에 조그만한 숯불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니까 많이들 신기해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밖에 구이류는 안창살 6,000원, 살치살 6,500원, 토시살 6,500원, 꼬치모듬 4,000원, 가리비구이 7,000원, 육회 비빔밥 6,500원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가격이 전반적으로 착한 가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육회를 좋아하시거나 간단한 술안주를 찾으시는 분들은 구리 전통시장 육회공작소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육회공작소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구리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리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육회공작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DJ DOC의 겨울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DJ DOC의 겨울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코너 구리 동아리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리 동아리 시간은 구리에 소재한 단체나 기관, 모임을 소개해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구리시 다문화 가족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구리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0년에 지정받아 학교법인 한양여자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전문 지원 기관으로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고 지역 공동체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나눔 봉사단, 다문화 가족 취업 연계 지원, 다문화 가족 자조 모임, 개인 가족 상담, 다문화 가족 멘토링 프로그램,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주소는 경기도 구리시 동구등로 8번지 한양대 구리병원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구리 다문화 가족센터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구리시 다문화 가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031-556-4139 031-556-4139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리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노래로 SES의 달리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터보의 어느 재즈바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 이가 튼튼 이가 탄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세수는 2번을 하는데 양치는 하루에 몇 번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치는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얼굴에는 매일 화장품을 바르면서 치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왜 꾸준히 관리를 안 하고 이미 큰 돈이 들어갈 만큼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이가 튼튼 이가 탄탄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구리시 장자목공원 파리바게트 사거리 부근에 소재한 나인치과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 상식이나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치아가 안 좋으셨거나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셨던 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평생 건강한 치아 지키실 수 있으니까요. 10분간 집중하고 건강한 치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구리 나인치과 원장님 오늘도 제 옆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일 환자를 보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고요. 네네. 더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예.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시죠? 예. 예,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요. 네.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네. 아주 쉽고 간단하게 기존의 강의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내용들이 좀 많았죠. 강의도 많이 네, 해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해가 전부 다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그렇고요. 네. 예, 오늘은 리뷰 강의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예, 간단하게 살펴보자고 하면요. 네, 치과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잇몸병이고요. 두 번째는 충치죠. 네, 잇몸병하고 충치란 말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잇몸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질병. 치아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질병입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풍치라고 하는 병이고요. 풍치요. 예, 그렇죠. 예, 이 잇몸병이 네. 치과에서 가장 심각하고 치료할 때 돈이 많이 드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시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멈추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잇몸병이 심해지면은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예, 치아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네네. 뼈가 그만큼 녹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치아가 흔들린 정도가 심해지면은 그 치아는 결국 탈락하게 됩니다. 예, 아프게 되거든요. 네, 아프게 되면은 이를 그런 잇몸병의 최후 단계가 되면은 네. 이를 뽑는 것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어집니다. 이를 빼야 되군요, 마지막에. 그렇죠. 예, 이가 빠졌을 때 그 빠진 자리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네, 그런 순차적으로 다른 치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 치아에 브릿지라던가 예, 예. 임플란트 같은 걸 해 넣으셔야 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치과에서 좀 돈이 많이 드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풍치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치과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 주위에서 보면은 네. 그 치아를 뺀 뒤에 네. 치아를 빼놓고 있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네. 근데 별로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죠? 그 치과에 잘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치아를 빠진 채로 그대로 두시면은 예, 그 뒤쪽에 있는 치아가 앞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예, 그 쓰러진 치아들은 압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네네, 더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네, 다른 치아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치아가 빠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잇몸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군요. 네. 예. 그 잇몸병의 초기 증상이요. 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는 느낌이 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요. 네, 바로 이런 느낌이 날 때 네. 치과 진료를 받으러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오시면요. 예. 크게 고생 안 하시고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서 저렴하게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반면에 잇몸병의 치료가 늦어지면요, 네. 치아가 흔들리고 고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요, 치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그 방법밖에 없게 되니까요. 네. 꼭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미연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원장님 말씀대로 그 네. 모든 사람들이 치아가 네. 조금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네네. 잇몸에서 피가 조금 난다거나 네, 그럴 때 미리미리 치과를 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뭐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네. 하면은 조금 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예, 치과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요즘에 뭐 약국에서 이 같은 애 먹는다든지 그런 네.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그 상태만 모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그런 병을 방치하면 더 큰 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잇몸병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예방하고 치료를 네.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치과에 방문하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예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충치라는 거는 정확히 뭐 어떤 질병인가요? 예, 그 치과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질환 중에 네. 두 번째가 바로 충치인데요. 네. 예,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충치는 다 정확하게는 알죠. 예, 치아 오식증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네. 우선 20대 후반까지는 충치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잇몸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충치는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가벼운 충치, 중간 충치, 심한 충치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치료를 받지 않고 심한 충치까지 가게 되면요, 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치통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 치과에 오시면은 신경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위에 금리든 아니면 지르코니아든 CU는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충치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을 때 치료를 받는 게 네. 고생도 덜 하시고 돈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네. 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잘 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벼운 충치, 네. 중간 충치, 네. 뭐 심한 충치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빨에 뭐 금을 씌웠다거나 네. 그런 게 뭐 어떤 단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빨을 떼운다고 하는 게 네. 그게 가벼운 충치 단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네. 말씀드리는 거랑 비교해서 설명드리자면요. 네. 떼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그 파내고 그 부분을 채운다는 얘기죠. 네. 그 파내고 채울 수 있는 것은 가벼운 충치고요. 가벼운 단계요? 예, 그렇죠. 예. 덮어 씌워야 되는 것은 신경 치료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굉장히 치아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덮어 씌우는 거니까요. 네. 떼우는 것보다는 더 큰 범위의 치료를 한 것입니다. 네. 그만큼 기존의 병이 더 깊은 충치에 가까웠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 덮어 씌운 치료가 그 크라운 치료라고 하는 겁니까? 예, 크라운은 이제 외국어로는 이제 왕관이란 말인데요. 예. 왕관이 머리에 덮는 거잖아요. 네. 예, 마찬가지로 치아에 덮는 것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크라운 치료 가격은 네네.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크라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좀 가격이 많이 다른데요. 네네. PFM이라고 불리는 네. 안쪽에는 메탈 금속이 있고 네. 바깥쪽에는 도자기가 있는 재료부터 해서요. 예. 금리 그리고 완전 심미적으로 하는 이맥스, 바이오세라, 예.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나온 재료인 지르코니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요. 예. 이제 그 크라운 치료는 보통 한 35만 원에서 네. 더 좋은 걸로 갈수록 비싸지지만 한 60만 원 범위에서 네네. 진료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치도 마찬가지로 작을 때 치료 받는 게 더 좋고 네. 그 미리미리 치과에 정기 점검 같은 거를 해야지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이제 원장님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거에 따르면은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첫 번째는 칫솔질. 네. 칫솔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칫솔질을 해야 되는 거죠? 칫솔질은 이제 몇 번 강의를 했지만요. 네. 저희가 또 한 번 더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번에 교구를 사용해서 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간단하게 제가 그 리뷰를 해드리자면요. 네. 칫솔질은 기본적으로 밥을 먹고 3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식사 후에 하루에 3번 그리고 자기 전에 1번 그래서 총 4번 닦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거 드신 후에는 네. 반드시 입을 헹궈내시고 네. 그 이후에 칫솔질을 하셔야 됩니다. 탄산 음료 말고 그러면 뭐 오렌지 주스나 뭐 다른 음료수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네. 근본적으로 제가 모든 음료수마다 분류해드리기는 실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음료수에 어떤 산 성분이 들어간다고 하면요. 네. 그 산 성분이 치아를 파괴하는 성분이기 때문에요. 예. 그 음료는 바로 칫솔질 하면 안 되고 입을 헹궈내고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오렌지 주스는 굉장히 산성이에요. 예. 그러면 칫솔질을 바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입을 한번 헹구고 뭐 레몬차라던가 예. 산성 성분의 것들이 있을 때 예. 입을 한번 헹구고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잘 모르시겠으면요. 뭐 어떤 음료를 드시더라도 한번 헹구고 하시는 게 더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원장님한테 그런 강의 내용을 듣고 네. 그 음료수나 뭐 기타 뭐 커피 네. 뭐 사이다 등등 네. 음료수를 먹고 나면은 네. 그걸 들였으니까 꼭 네. 한번 물로 헹구긴 하는데요. 예. 딱 한 번 헹구고 칫솔질을 합니다. 저는 네. 그 한 번만 헹궈도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제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많이 헹구면 헹굴수록 좋겠죠. 예. 근데 한번 헹궜을 때요. 예. 효과가 예. 시간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니까요. 네. 꼭 한두 번 정도는 헹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네. 흡연하시는 분들도 네. 흡연을 한 후에 네. 그 치아를 헹구는 게 좋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흡연한 후에 네. 일단 흡연은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게 그 산성분에 관한 거가 몸에 들어왔을 때 네. 입안에 있을 때 그 산성분이 칫솔질을 했을 때 산성분이 치아를 파고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담배는 산성이 아니잖아요. 액체가 네,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과는 무관하고요. 네. 반면에 담배라고 하는 것은 입안에 침을 마르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침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침이란 건 일종의 우리 구강 내의 어떤 파수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그런 그 입안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작용을 하는 그 요소가 네. 요소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구강 관리를 위해서 더 물을 많이 먹는 게 좋고요. 물이요? 예. 예. 더 좋은 것은 담배를 끊는 게 좋겠죠. 담배를 물론 끊으셔야겠죠, 모두.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원장님께서 충치와 잇몸병 네. 그리고 간단히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칫솔질이 중요하니까 예. 그 교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칫솔질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원장님이 마지막 코너 시간에 오셔가지고요. 네. 저와 같이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 구리 나인치과 원장님이 강의를 마치고 이 밖에 치아 건강 상식이나 구강 관리에 더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나인치과를 치시면 나인치과 블로그에 나도원 원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치아 건강 상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인치과 블로그 보시면서 치아 건강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코너 마치고요. 이제 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방송에 빠져서 재밌게 놀다 가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효신의 해피투게더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구리시 뜨끈뜨끈 대박 소식 구리 메신저 디스크 자키 나 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